유능한 지도자라면 어떤 수행자를 딱 보면 어떻게 이분을 좀 이끌어주면 빨리 좋게 성장할지를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능한 어부도 어느 때 어느 곳에 고기가 많은지를 잘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바람 부는 정황을 보고 언제 비가 오고 태풍이 언제 불어닥칠지 정확하게 감지하여서 알아맞추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단번에 모두를 아는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고기 잡는 예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손만 집어넣으면 고기를 탁탁 잡아내. 그래서 또 위에서 보고 내가 좀 이렇게 낭떠러지게 있는데 그 밑에서 잡고 있는 걸 보다가 어른이 보고 야, 너 어떻게 하면 그 고기를 그렇게 손만 집어넣으면 잡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애가 말하기를 에이, 척 보면 알지요. 바로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딱 어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딱 차면 탁탁 손만 집어넣으면 딱딱 고기가 한 마리씩 이렇게 손으로 움켜가지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00m 잘 뛰는 아이가 운동을 잘한다 라든지 또는 축구를 잘하는 아이는 모든 운동을 잘할 수 있다라고 본인의 경험이나 책에서 나온 얘기를 통해서 알아낸 것은 그런 지혜가 아니고 지식인 것입니다. 그런 건 지식이죠. 그러니까 지식도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주로 이제 그 연부를 잘하고 못하고 또는 수행을 잘해가지고 극락을 왕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얼마나 내가 진보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은 지혜에 속하는 거지 이런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딱 보면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도 알 수 없을까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열리면 그저 척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공부 열심히 잘하는 학생한테 보니까 이 친구는 뭐 매일 오는 것 같은데 맨날 1등이야. 그 공부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 친구는 단원을 보고 목차를 보고 또 그쪽 그 단원을 찾아가서 한번 쫙 보고 또 다시 이쪽으로 와서 또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지식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아, 삼국시대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어디 가면 어디에 어디 붙었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해서 답을 해보면 문제를 내보면 딱 그래 그거요 몇 페이지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아이인 것입니다. 이 구조를 다 아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림으로 아는 거죠. 그림으로 기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왜 사명대사께서 일본에 가셨다가 이렇게 만장을 쫙 펼쳐놓은 거를 거꾸로도 읽고 바로도 읽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억법을 잘하는 사람한테 기억법을 잘하는 김진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 할 때 그분이 와가지고 전교생을 불러다 놓고 그 강의를 해요. 기억하는 법을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이 학생이 하나 불러가지고 나오면 아무 책이나 가지고 나오라 해가지고 막 불러요. 단어를. 그럼 그 양반이 단어를 쫙 한번 읽으면 그 단어를 다 기억했다가 쫙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틀려요. 근데 거꾸로 한번 읽어보랴? 거꾸로 한번 외워보랴? 그럼 또 거꾸로 다 외워요, 그걸.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은데 그분이 암기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칠판 구조를 보고 구조 요 위에는 삼국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고구려가 있고 여기는 뭐 대동강이 있고 뭐 이런 거를 그걸 보면 연상법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도 하고 바로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니까. 근데 뭐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훈련을 많이 했죠. 그분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책을 팔려나갔어요. 그 책도 팔면서 이제 강연을 하고 했는데 저도 들으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학생부장을 했는데 또 이분이 책을 팔다가 얼마 남으면 또 저한테도 서비스로 뭘 줘요.
그래서 아주 적극 협조하게 만들고 아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게 바로 지혜가 아닌가. 지혜라는 것은 이제 현실과 결합해가지고 어떤 것을 알아낼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붙었던 거를 하나씩 띄워가지고 전혀 다른 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거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또 다른 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게 발명하는 방법이잖아요. 발명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은 항상 그런데 마음을 두지 않으면 저절로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혜에 대해서 매일같이 매 순간 지혜를 얻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깨달음도 사실은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큰 지혜예요. 지혜 중에서 큰 지혜. 우리가 뭐 발명품 하나를 발명했다, 아이디어를 하나 발명했다면 그건 작은 지혜이고, 큰 지혜를 얻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일사천리로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보지도 못한 마지막으로 이 방에 나간 사람의 정보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10대도 조상부터 미래의 일까지도 단번에 알아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가 열리면 그렇답니다. 그것이 너무나 단편적인 것이며 세계에 돌아가는 정황을 단 한눈에 모두 인지할 수 있으며 우주의 모든 지식이 순간적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감지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상태인 것이죠. 제가 대각선원의 그 민간 주택이었어요. 대각선원이라는 3층이었는데요. 그 건물을 병원장 하시는 분이 보시를 하셔가지고 이제 광득 스님 대선사께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다 그분을 모시고 태국을 가게 됐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질문을 했어요. 깨달음은 어떠냐? 그래서 도에 대한 건 질문을 많이 하고 답변을 많이 들었지만, 나중에는 그 깨달은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다 알 수 있게 된대요. 항상 다 알 수 있게 된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다른 동물이 죽잖아요. 그럼 내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렇게 괴로움을 느낀답니다. 왜? 동체 대비이기 때문에, 그가 곧 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런 괴로움도 있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연불수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